9페이지의 생물의 구성 체제 또는 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생명연쇄의 특성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었죠. 개체유전상, 종주유전상. 그래서 개체유전상의 세포를 구성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반응 및 항상성, 그리고 발생 및 생장. 이 개체유전상이고, 그리고 종주유전상은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그리고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이 있는데 비생물적 특성을 기억하는 게 더 쉽겠죠. 비생물적 특성으로서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스스로 못한다. 그러니까 왜 못하느냐? 효소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생명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생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가 비생물적 특성. 이제 9페이지의 생물체 구성 체계. 아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암기하셔야 되고, 먼저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물의 구성 단계.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동물에는 조직계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조직들,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서로 어떤 공통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된다. 그리고 그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 이게 기본 내용이죠. 이제 동물의 조직, 아까 언급했지만 상피조직. 네 종류 기억하셔야 돼요. 상피조직.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 상피조직은 우리 몸 밖을 덮고 있거나 또는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보호기능. 그래서 보호상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따라서 나눌 때 흡수상피, 보호상피, 흡수상피. 흡수상피 예를 들면 우리 소장에서 소화된 양분을 흡수하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비조직. 그래서 분비조직에는 내분비샘과 그 다음에 외분비샘이 있죠. 한자로는 샘선자를 써서 내분비선 또는 외분비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분비선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호르몬이라고 쓸게요.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고, 외분비샘에는 땀샘, 눈물샘, 소화샘,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소화샘, 그리고 젖샘 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결합조직은 다른 조직들, 기관들을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혈액. 얘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뼈, 물렁뼈, 연골이라고 하죠. 그리고 힘줄, 인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육조직. 이제 근육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근육세포인데, 그 근육조직에는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근이 있고, 소화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위나 소장에 있는 그 근육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심장근이 있고, 골격근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만 가로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무늬근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관절을 구부리기 위해서, 보세요. 관절을 구부리기 위해서 여기 이두근 또는 이두박근 그러죠. 요즘은 두갈래근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 반대쪽에 있는 근육을 삼두근, 세갈래근.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로의 무늬가 있는데, 어쨌건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이 관절을 구부리기 위해서 요 이두근은 수축, 삼두근은 이완해야 되죠. 반대로 펼 때는 이두근 이완, 삼두근 수축. 근데 내 의지대로, 다시 말하면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수축 이완이 가능하죠. 그러한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대뇌 명령에 따라서 수치교환이 가능하죠. 내장근은 가로의 무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무니근이라고 하죠. 내장근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심장근은 구조적으로는 골격근과 같은 가로무늬근인데 기능적으로는 불수의근입니다. 심장 근육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장이 만들어지고 일단 한 번 뛴 다음에는 죽기 전까지 계속 뛰죠. 우리가 20여 년 또는 30여 년 살았는데 심장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뛰었죠. 너무나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오늘 하룻밤만 좀 쉬자.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야.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심장근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매우 쉽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신경조직이 있는데 그래서 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 조직들 중에서 다른 조직 기관을 통합해 주는 것이 신경조직이죠. 아까 항상 자극에 대한 반응 얘기를 했는데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신경조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성은 아까 일정한 상태 유지한다 그랬어. 그런데 항상성 유지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신경과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 유지가 되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차원으로 얘기하면 개 차원으로 얘기하면 신경계 내분비계 이렇게 얘기하죠. 신경계 내분비계가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동물의 기관, 아까 소화기관을 예를 들었는데 입, 식도기, 소장, 대장, 항문, 간, 이자, 쓸개령을 다 각각을 소화기관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통합된 기능, 공통된 기능을 할 때 기관계라고 하고 그래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생식계 그래서 우리 책에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만 대학 교재는 11개의 계로 나누고 있죠. 여기 세볼까? 소화, 순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